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자, 돌아서니까 또 금요일이죠. 자, 오늘 주가를 보면, 조금, 조정도 아니죠. 지금까지 올랐던 거에 비하면, 조정받는 것도 아닌데, 자, 오늘, 지금 특별하게 보실 건 없고요. 그래도 오늘도 상당히 강하다. 자, 5일선에 딱 부딪히니까 그냥 밑꼬리 이렇게 다 하면서 말아 올리는 모습 상당히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파란색 선 줄을 쭉 껐는데 특별히 의미 있는 건 아닌데 여기가 21선입니다. 한 17만 9천 원 정도인데 자, 여기까지는 언제든지 밀릴 수 있다라는 걸 일단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한번 엔비디아나 나스닥이나 한번 제가 좀 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 그건 제가 다음번에 기회 되면 또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수급 때문에 조금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일단 수급보다는 여러분들께서 무엇을 보셔야 돼? 수급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수급보다는 뭐다? 지금 수급에 흔들리지 마셔라. 뭐를 보셔라? 실적을 보셔라. 실적이 중요합니다. 자, 삼성전자 300조 시대 열린다. 300조 시대. 저는 삼성전자 40만 원 간다, 50만 원 간다. 그것보다 정말 의미 있는 게 이겁니다. 300조 안 가면 어떻습니까? 270조 가면 어때요? 260조 가면 어때요? 300조 시대 열린다. 300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 삼성전자 물론 내년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자, 300조가 되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무조건 3천조입니다. 무조건. 이때까지 고점일 때, 그러니까 이제 고평가 받을 때 PER이 보통 20배 가까이 갔습니다. 20배. 그러면 삼성 시가총액 6천조인데, 어쨌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 뭐다? 기업은요, 첫째도 실적, 둘째도 실적, 셋째도 실적이다. 주가는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고 실적에 맞춰서 간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물론 외부 변수 이란이 어떻고 트럼프가 어떻고 수급이 어떻고 물론 일시적으로는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뭐에 따라간다? 실적에 따라간다라는 거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엔비디아가 이원화 전략, 그러니까 듀얼빈 전략, 그러니까 두 개 HBM4를 좀 두 개의 레이어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엔비디아가 두 개로 나누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세분화, 이 고대역폭 HBM 공급 전략을 더 세분화할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소식이 대만 언론에서 나온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고사양 보급형 이원화, 그러니까 듀얼빈 전략을 넘어서 지금 AI용 GPU 성능 등급에 맞춰가지고 메모리 사양과 공급사를 보다 좀 촘촘하게 나누는 방식이 지금 상당히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삼성전자가 흔들어 놓은 판이에요. 삼성전자가 흔들어 놓은 판. 그리고 이게 HBM4로 넘어가면서 이게 성능이 엔비디아가 HBM3 12단까지는 받았을 때 성능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났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기본 성능을 이제 맞추기만 하면 맞추고 그 다음 이제 거의 비슷비슷하게 갔는데 HBM4로 넘어오면서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마이크론까지 이제 같이 공급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보는 거예요. 이거 성능 차이가 삼성하고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 그러다 보니까 이원화도 아니고 세분화 전략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삼성전자의 성능이 상당히 좋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성능 티어별로 여러 제품군으로 재편을 할 경우에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 중인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간 이 경쟁 구도가 또 한층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최고 사양 제품 수주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군이 있겠죠. 근데 거기에 또 이제 점유율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무조건 삼성이 좋다, 삼성이 최고다 이런 거를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건 뭐냐면 제일 많이 공급되는 점유율이 가장 높은 쪽에
이제 또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좀 셈법이 조금 이제 복잡해진 부분도 있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시장에서는 일단 어쨌든 삼성전자가 고성능 GPU용 물량을 선점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성능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참 이게 좋아도 또 걱정이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했던 거긴 한데 너무 좋아 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 너무 잘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성능, 수율, 또 가격 경쟁력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가격 경쟁력까지. 그래서 각 티어별로 어떤 업체가 수주하느냐에 따라서 시장 점유율 판도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대만 언론 쪽에 이렇게 그 내용을 보면 엔비디아가 이 다단계 전략으로 운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중간 틀입니다. 그것도 한 업체만 맡고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 공급 업체 한 2개 정도 회사를 같이 가져가는, 그 공급사를 달리하는 방식으로 가는, 그러니까 그거 다단계로 세분화하고 공급사도 이제 각 파트별로 또 2개씩 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엔비디아는 이게 복수의 메모리 업체에 각각 나눠서 배치한다는 것은 그만큼 뭐다? 예, 단가를 최대한 좀 경쟁화 시키겠다, 뭐 그런 전략도 포함이 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한 HBM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 참고로 여러분 HBM3E 12단 그 전 세대 5세대 모델, 지금 물론 주력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요 계약 단가도 한 20% 인상됐습니다. HBM4도 20% 인상해서 $700, 한 100만 원 정도 수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요 내용하고 자, 스마트폰 이야기 좀 할게요. 스마트폰 지금 이 메모리 반도체가 상당히 이제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오히려 삼성전자와 애플에게는 이 메모리 공급 부족이 기회다. 이 스마트폰 점유율을 확대하기 상당히 유리한 지금 지점에 있다. 이런 내용이 지금 뜨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인가 좀 살펴보면, 일단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하면은 가격이 상승하겠죠. 가격이 상승하면 이 스마트폰 판매량이 작년에 비해서 지금 한 12% 정도 주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가격이 상승하고 스마트폰 판매량이 줄어드는데, 그런데 왜 삼성하고 애플만 이익입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애플이 이 수익성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오히려 전체 파이는 줄어들지만 삼성과 애플은 오히려 시장 점유율이 확대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보고서가 그 시장 조사 기관인 IDC 홈페이지에 보고서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2025년 추정치와 비교해서 올해는 한 13%, 정확하게 12.9% 스마트폰 판매량이, 출하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 부족 가격 인상을 주 원인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재 메모리 반도체 시장으로부터 미치는 타격이 일시적이 아닌 거의 쓰나미에 가깝다. 뭐 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모든 전자제품 시장 전반에 지금 여파가 번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중저가 스마트폰을 주력으로 하던 이 제조사들이 부품 가격 상승분을 판매가에 반영할 수가 없어요. 왜냐? 원래 중저가로 팔던 친구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팔 수도 없고, 본인들이 가격도 못 올리고 또 손해보면서 팔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반면에 어떤 삼성전자하고 애플은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위기를 극복하는데 상당히 유리할 거다. 왜냐?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사실 제일 유리하죠. 우리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프리미엄 스마트폰 특성상 가격 인상에 소비자들의 민감도가 비교적 낮고, 또 원가 상승분을 제조사가 또 뭐 우리가 좀 손해보더라도 흡수하더라도 수익성을 또 충분히 유지할 수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애플이 이번 위기를 또 슬기롭게 넘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까지 얻게 됐다. 그러니까 시장이 오히려 어렵고 힘들수록 강한 놈만 살아남게 됐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 올해 스마트폰 평균 판매 가격이 75만 원이래요. 523달러. 생각보다 싸진 않아요. 전 세계 글로벌 평균이다 보니까 75만 원 정도 됩니다. 작년에 비교해서
14% 정도 높아졌어요. 14% 크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이렇게 되면 되는데 지금 보고서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세가 최소한입니다. 내년 중반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예측했어요. 최소한. 그러면 2027년도까지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오르고 그럼 그때부터 빠지냐? 그것도 아니에요. 또 그 이후에도 반도체 단가가 이전 수준으로 낮아질 가능성은 낮다. 그러니까 가격 상승세는 꺾이지만 거기에서 플랫하게 갈 수도 있다. 크게 또 빠지더라도 그렇게 많이 안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중저가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입지를 되찾기 상당히 힘들 거다. 내년에도 스마트폰 출하량이 올해와 비슷하게 약 올해 대비 2% 증가하는데 그치다.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삼성전자 실적은 올해도 좋고 내년에도 좋고 보통 삼성전자 실적 보면 스마트폰이 좋으면 그러니까 그 메모리 반도체가 안 좋거나 아니면 메모리 반도체가 좋으면 스마트폰이 조금 좀 안 좋거나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좋다. 근데 가전은 제가 봤을 때 모르겠습니다. 가전은 모르겠는데 스마트폰하고 메모리는 너무 좋고 근데 스마트폰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깨알같이 전달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